네, 오늘은 디마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디마크에는 세 개의 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이 목표 고가입니다. 그러면 오늘 딱 시가가 목표 고가를 넘어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차트를 보시면 당일의 목표 고가를 넘어서서 시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보이시죠? 자, 디마크상의 목표 고가가 뭐예요? 다른 에너지의 개입이 없다면 그날 가장 저항이 강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저항을 아예 넘어서 시가가 형성되었다면 일단 심리적인 저항은 없는 위치에서 시작한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당일 새롭게 호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의 강세는 저항도 없겠다,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다만 21선과의 이격이 과도하게 크고 직전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목표 고가를 넘어서 출발한다면 요건 일부가 속임형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크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속임형은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거래량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는데, 대개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승한다면 조금 일부라도 매도를 해두시는 것이 좋죠. 저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했던 초창기 때 예술적 분석 교재에는 강한 종목을 구분하는데 3일선이다라는 기준을 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선 이상에서 조정을 모두 완료하는, 3일선까지 떨어지지 않는 종목은 아주 강한 상승을 원한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디마크 이후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강한 추세를 가진 종목은 디마크를 기준으로 목표 고가를 넘어서 출발한다, 시가가 형성된다. 그리고 장중에 일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준선을 훼손하진 않는다. 기준선이 지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직전일 음봉이 무척 강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보통 이제 강한 음봉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몸통이 아주 긴 음봉이거나, 혹은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을 때, 혹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게 만든 음봉,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그럽죠? 생각만 해도. 자, 심리적으로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돌연 상태가 전환이 돼서 그 음봉을 밟고 목표 고가 이상에서 상승해서 출발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따로 묻지마 패턴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일단 블랙벨트급 투자자가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매수해라.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왜 오를 수 있는가는 그 후행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묻지마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음봉까지만 상상해 보세요. 횡보하다가 푹 빠집니다. 게다가 직전 저점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거래량도 장난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징그럽습니다. 비관이 커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 다 해당되죠. 거래량 터져, 길어, 게다가 추세를 무너뜨렸어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이제 끝났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가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시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관찰될까요? 어떤 종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들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이 많으면 좀 부드럽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개인들을 털어내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엔 오히려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차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이 주식시장에 처음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게 깊이 있는 공부를 좀 먼저 시작하고 진입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는 난 운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한두 차례 그냥 막 당하게 되면 내가 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하는 게 기술적 분석서 몇 개 정도 찾아보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녹화를 해놔도 기술적 분석 녹화해 놓은 것하고 예술적 분석에 녹화해 놓은 것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조회수가 완전 달라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이상하게 요 예술적 분석이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좀 더 쉽고 빠른 시간에 익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좀 잘 보시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녹화해 놓은 거 잘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정말 열심히 쓴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이 더 많다는 거죠. 그냥 몇 개 책 이렇게 집어서 짜집기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책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책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일종의 다중 최면 상태에 걸려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만 살짝 무너뜨리면요, 다중 최면에 걸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자진해서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매수하라, 절대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셨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종목은 일단 매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앞서 모습처럼 순간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급한 음봉으로 중요한 지지선이 훼손됐다가 그 강한 음봉을 찍어 누르는 매우 강한 시가가 만들어졌다면 호가를 건드리지 않고 시가에 가급적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뭔가 중요한 힘이 들어왔다고 해석하셔도 좋다는 얘기죠. 제가 초창기에 교재를 만든 게 2000년도인데요. 그때는 이름이 전략론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재에서는 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직전일 음봉보다 높은 시가가 형성되면 묻지마 패턴이다라고 정의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준이 좀 막연하죠. 음봉이 너무 길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 직전일 음봉보다 시가가 높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 시스템 이후부터는 디마크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부터 묻지마 패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 아주 강한 음봉이 발생한 이후 그 다음날 목표 고가를 넘어서는 시가를 만드는 종목은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목표 고가부터 기준선까지 쭉 매수를 걸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의 이유는 그 다음날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